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 탐방 이야기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권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펩트론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는 그 대전 유성구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2차례 정도 탐방을 다녀온 회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롱 액팅 기술, 그러니까 약효 지속성 기술을 보유한 이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는데요. 기존의 약효를 가지고 여기에 롱 액팅 플랫폼 입힘으로써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됐던 부분을 일주일 또는 2주일 또는 한 달 이렇게 그 약효를 지속시켜주는 이런 플랫폼을 가진 바이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효를 지속시켜주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펩트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술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기술입니까? 네. 약 2년 전이었죠. 2년 전, 2015년 6월 정도로 기억되는데 한미약품이 5조 원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정말 국내 제약사에서 크나큰 정말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GLP-1의 일주일 제형인데요. 이 같은 기술, 퀀텀 프로젝트 또한 롱액팅 기술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롱액팅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효능의 지속 시간을 늘린다라는 것인데요. 롱액팅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RDDS 방식, 조금 고전적인 방식인데요. 그리고 그 모디피케이션 방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SRDD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효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술용 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수술용 실과 같은 물질로 약물질을 덮어 쌈으로써 그 천천히 이런 그 약물질이 방출되기 따라서 이제 약효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약효에다가 새로운 그 물질을 결합함으로써 신물질을 개발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SRDD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물질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임상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반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이 조금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한미약품의 모디피케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물질 1+1이 2가 됨으로써 새로운 물질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디피케이션이 아닌 SRDDS 방식을 통해서 약효를 1주가 아닌 2주 그리고 한 달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조금 더 그 임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 상황은 각각 어떻습니까? 네. 이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특정적으로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당뇨병 치료제의 1, 2주 제형입니다.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를 1, 2주 제형으로 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제약사 그리고 의사 모두에게 편의를 가져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국내 이상이 완료되었고요. 해외 이상이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한 단계 더 약효 지속성을 늘린 한 달 제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일상을 준비 중이고요.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1형, 2형, 3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킨슨병이 대표적인데요. 파킨슨병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처럼 아직 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밝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GLP-1 그러니까 이 당뇨 치료제가 파킨슨병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고요. 그에 따라서 그 적용증을 확대한 1, 2주 파킨슨병 치료제가 국내 이상 IND가 승인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치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 또한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충분한 수혜가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펩트론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2% 넘는 상승세 51,7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로 5만 원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국내만 조금 특징적인 상황이 굉장히 제약 바이오의 붐이 불고 있다라는 건데요.
2015년과 지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국내 기준금리 그리고 국내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고퍼주에 대한 중요성, 고퍼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는 이런 제약바이오보다는 다른 테크나 기술주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또한 기준금리 인상하는 상황에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퍼주에 대한 충분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최근에 바이오주의 이런 상승은 전부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두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 펀더멘탈이 증가되기보다는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유사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를 찾고 이렇게 유행 또는 트렌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매매하실 때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홀딩한다라는 전략보다는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약점이고 3, 4년 뒤에 이익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보다는 손절선에 대해서 확실히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탐방기는요. 펩트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권 과장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